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희입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 스타트 라인에 설 선수들이 이제 하나둘 이렇게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 그리고 언론의 보도 동향을 보면 김기현 대 나경원의 구도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듯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듯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지율에서도 지금 1위, 2위를 하는 사람이 이 김기현, 나경원, 김기현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주류 안에서의 싸움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나경원 같은 경우는 주류를 자처하면서 비주류의 표까지 이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는 그 애매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지금 주류 진영과 계속해서 이렇게 대립하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주류처럼 이렇게 인식이 된 측면이 있는데 본인은 계속 이제 윤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한다. 윤 대통령의 이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보수의 적통을 잇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나서 자신이야말로 정통 보수다라고 그냥 호기롭게 외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30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투자를 이제 확약받았죠.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렇게 단방에 이렇게 큰 어떤 성과를 얻었던 적이 없었어요. 물론 이것은 오랫동안 공들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쌓아놓은 그동안의 신뢰 이런 것들이 다 밑바탕이 되었다. 특히 이제 과거 중동 특수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면서 아랍에미리트와 우리 대한민국 간에 맺어진 신뢰가 이런 어떤 큰 성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나경원이 여기 이 큰 성과를 놓고요, 감동을 먹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다. 가슴이 벅차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윤 대통령을 극찬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는데 언론에서 쫙 하고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요, 헷갈리는 거죠. 자, 투표권이 있는 당원들이 볼 때 저거 비윤 같았는데 뭐 비윤 아닌가? 비윤 친윤 표현을 이제 안 쓴다 이거죠. 자, 쓰지 않는다면은 저거 주류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주류하고도 맥이 다 있나? 대통령하고도 잘 통하는 건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헌신하는 인물인가? 당대표 되면 대통령을 혹시 잘 지원해 줄 수 있는가? 라고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 이렇게 되면 나경원 본인이 마치 주류하고도 계속해서 행보를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런 게 알려지면은 아무래도 김기현 쪽에서는 조금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이제 발생하겠죠. 좀 찝찝해지는 겁니다. 차라리 나경원이 완전히 비주류로 가버리면 그게 편한데 비주류 표도 없고 주류 표도 없고 이 지금 전법을 구사하고 있다. 안철수가 그동안 구사하던 수법이 이거였는데요. 지금 어쨌거나 지지율에서 나경원이 안철수보다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지금 대결 구도로 지금 몰아가는 겁니다. 김기현 대 나경원. 자, 이렇게 되면 나경원 쪽으로 유승민이가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유승민의 가능성은 하나도 없거든. 이준석이나 하태경 등이 자신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김기현이 이기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경원이 이기도록 뭔가 지금 야료를 부린다. 분명히 합종 연행을 시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경우에 안철수가 문제입니다. 안철수는 뭐 사실 자기가 당권을 쥐는 그 길이 아니면은 쉽사리 포기할 사람이 아닌데 애매해졌죠. 전체적으로 지지율에서 조금 미흡합니다. 아직은.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근데 단일화 할 필요 없는 게 이번에는 결선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선 투표에 누가 가든 적극적으로 서로 밀어주기로 내부적으로 또 합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죠. 어쨌거나 김기현 자체가 주류 전체를 대표하는 주자이다 보니까요. 여기가 일단 가장 큰 덩어리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1강으로 보는 겁니다. 1강으로 보는데
그 일강인 김기현을 1차전에서 50%를 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들이 어떤 연대를 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김기현의 득표력을 40%대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낮추는데 총력을 경주할 겁니다. 그러나 김기현으로서는 1차전에서 끝을 내려고 할 겁니다. 50% 이상으로 가서 60% 이상 압도적인 표차로 그냥 득표차로 그냥 원사이드한 결과를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결과를 가봐야 됩니다. 저는 1차전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게 말이죠. 김기현 캠프가 분위기를 좀 타야 돼요. 바람을 좀 타야 되는데 지금 언론은 김기현 편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좌파 언론은 전부 아니고 원래 이 조중동조차도 김기현을 지지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뜨뜻미지근하고 일부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나경원을 미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다면 종편도 보면 잘 들여다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당권 레이스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김기현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기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나중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당원들이 뭐 거기에 뭐 크게 휘둘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결론을 내겠죠, 좌우지간. 그래서 저들은 결선 투표가 없었더라면 김기현이 당선하는데 정말 훨씬 쉬웠겠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 갈 수 있게끔 1차전에서 끝나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데 저들이 모든 전략의 포인트를 맞추고 힘을 합치거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김기현의 카운터파트가 상대가 정해지면 거기로 그냥 다 올인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다. 일종의 표를 이제 이렇게 합침으로써 차기 공천권을 놓고 이제 흥정을 하는 거래를 하는 그런 어떤 연합체가 되겠죠. 뭐 가령 뭐 누가 결선에 올라가게 되면은 서로 뭐 30대 30대 40으로 서로 간의 공천권을 나누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저열한 이야기입니다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총선 앞두고는 별짓 다 하잖아요. 자, 지금 김기현 대 나경원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언론들의 기사들이 너무도 많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안철수하고 유승민이 이제 소외가 되죠. 유승민은 짜는 소리밖에 할 게 없고, 안철수 같은 경우도 이제 뉴스 비중이 좀 낮아져 버렸어요. 갑자기 지지율에서 적어도 2위 정도는 마크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3위 이렇게 되니까 언론에서 지금 안철수 가능성을 좀 낮게 보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래 생각도 됩니다. 그 흐름 자체를 뒤집으려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적어도 2위권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안철수로서는 당장 나경원을 잡아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이슈다.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김기현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김기현이 요새 전략은요, 기본적으로 김장연대를 통해서 자신의 주류 후보가 되는 그 길을 열긴 했는데 요즘은 아주 결사적으로 김장연대 그 프레임을 스스로 이제 버리려고 깨려고 합니다.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다라는 것을 이제 본인이 알은 거예요. 장제원 의원이 뭐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장연대를 통해서 장제원 의원이 어쨌거나 저들의 표현대로라면 그 윤핵관의 이제 핵심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언론 환경이 그 윤핵관을 좋게 이야기 안 합니다. 계속해서 까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어떤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장제원 의원이 나서서 나경원 의원을 굉장히 심하게 저격을 했죠. 반윤의 우두머리 뭐 이런 말도 했었고요.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어떤 언어를 통해서 나경원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나경원 쪽에서도 받아친 게 진박 감별사냐? 너가 친윤 감별사냐? 진윤 감별사냐라고 바로 역공 들어간 겁니다. 그게 정말 보수로서는 우파로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아픈 기억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리한 거는 김기현 의원이 불리해지는 겁니다. 자기 살을 깎는 행위예요, 그게. 그래서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굉장히 크게 보도합니다. 뭐 진박 감별사가 어떠니, 뭐 친윤이 어떠니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는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그걸 정진석 위원장은 그런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일단은 지금 제한을 해놓고 있는데 언론이 그 말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친박, 뭐 친윤, 뭐 비윤, 윤핵관 이런 말을 계속 이렇게 구사를 합니다. 자, 김기현 의원 연대와 포용, 탕평으로 대통합 이루는 당대표 되겠다.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1위를 탈환하기까지 그동안은 김장연대가 큰 힘이 된 건 맞지만 이제는요 뱀이 허물을 벗듯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김장연대 옷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보다 훨씬 큰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재원 의원은 좌우지간 이제 숨어야 됩니다. 이 선거 끝날 때까지 나타나면 안 돼요. 대선대로 모습 숨기고 끝날 때까지 뒤에서 암중으로 거중 조정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당 전대 신경전 격화됐다.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 좀 말 조심해야. 안철수도 요즘 입이 아주 거칠어지고 있더라고요. 자,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 줄여서 어대현이더라고요. 어대현. 어대김이 아니고 어대현입니다. 김은 여러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어대현이다. 그러자 안철수가 받아친 게 당신 말 조심하라. 어디 감히 이런 식이고요. 자, 김기현이가 내친 김에 지금 영남은 지금 많이 지금 공을 들여놨다 그래요. 당협을 각계약진으로 많이 이제 공략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영남에서 과거 같으면 압도적인 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좀 다른 게요. 당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물론 지금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숫자를 넘어버린 겁니다. 보통 당협위원장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숫자가 500명 미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그 지구 당협에서요, 품고 있는 당원 숫자가 뭐 4,000명 그 내외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 얼굴도 모르는 당원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때문에 이 표심들이 어떻게 갈지 진짜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수도권의 동향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세훈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오세훈이가 의외로 김기현을 반색하고 이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둘이 만난 자리가 굉장히 화기애애했고, 서로 간에 서로 뭐 말이 통하는, 뜻이 통하는, 의기투합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이게 이 이유가 있습니다. 오세훈은 다음에도 서울시장 나갈 수도 있는 인물이거든요. 자기가 5선 도전도 할 수 있다고 벌써 말을 했고, 그때 자기의 경쟁자가 누굽니까? 나경원이잖아요. 그래서 나경원의 득세, 부상을 또 은근히 또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게 이 오세훈입니다. 그런데 나경원과 오세훈은 같은 라인에 있는 것 같지만 서로 간에 이렇게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적의 적은 또 동지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오세훈이가 김기현 편을 들어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몸값 치솟는 오세훈,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이딴 스킨샵. 자, 안철수하고는 한번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죠.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그래서 이 오세훈의 선택은 중립을 지향할 가능성은 큽니다만, 그러나 자신이 어떤 꿈을 갖고 있다면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한 가장 좋은 카드를 이제 선택하겠죠. 나경원일지, 성향으로 보면 나경원이에요. 그렇지만 나경원은 자신의 잠재적인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 인물, 아니면은 세보계에서 같이 몸담았던 유승민일 수도 있습니다. 유승민일 수도 있지만 유승민의 이제 당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할까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 신세, 그것을 빚을 좀 갚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감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또 안철수가 또 떠오를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오세훈의 선택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오세훈이가 제일 그냥 앞선 주자가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어 왔었죠. 요즘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고 봅니다만, 김기현, 오세훈 두 사람이 막걸리 회동을 하면서 서로 간에 그냥 허심탄회한 시간을 가졌다. 자, 여기 보십시오. 김기현,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성과를 갖고 놀라운 성과다. 나경원은 가슴 벅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간에 이 윤 대통령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칭송하기가 정말 경쟁 붙었습니다. 자, 김기현 이번 전대는 어대현이다.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이다. 김장연대 더 이상 의미 없다. 자, 이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김장연대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김장연대가 아니다. 장제원하고 나하고 연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계속. 그게 장제원 옆에 김기현 하면 이게 표가 깎인다고 이제 본인이 이미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이제 워딩을 뽑고 있다. 장제원 의원도 이제 알아들었겠죠. 지금까지 나경원을 저격한 그 역할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이미 나경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인식은 다 완성이 됐다고 봅니다. 당원들이 나경원이가 스탠스가 저렇구나 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 김기현 의원이 이준석을 또 때리고 있는데요.
김기현이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준석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질 뻔했다. 그런 말도 했어요. 예전에 없던 김기현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다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요. 자기 가는 길에 긁어치면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뭐가 불쑥 이렇게 달려드는 게 있으면요. 그거 다 차고 넘어갑니다. 과거에 이랬더라, 뭐 저랬더라 그 관계보다도 현 시점에서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기현은 사실 처음엔 지지율이 너무도 저조했었는데요. 순식간에 지금 1위까지 치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큰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김기현, 김장연대 철 지났다. 더 이상 안 써줬으면 계속해서 김장연대 이것을 언론에서 언급하지 말라고 주문을 하더라고요. 자, 이게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제원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말고 윤 대통령하고 연결해서 윤김연대 이렇게 말해주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렇다면은 김기현의 확정성이 더 커지겠죠. 자, 김기현은 이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저 이준석에게까지 공격을 했겠습니까? 너 때문에 대선 질 뻔했어.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또 발끈해가지고 그때 당시 통계가 어떠니 저떠니 또 이렇게 따따붙다 하더라고요. 자, 나경원은 이렇습니다. 나경원 쪽은 계속해서 장제원하고 붙으려고 그래요. 김기현하고 싸우지 않고. 이게 이제 작전이거든요. 장제원을 때리면 자기가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핵관으로 불렸던 저 장제원하고 나경원이 계속 대거리 하려고 나경원 캠프에서 장제원을 치는 거죠. 이것 때문이라도 장제원은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났으면 났을수록 이 나경원이가 더 떠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뭐 정치공학적으로 나경원 쪽에서 이 장제원을 치면은 자신의 몸값이 더 올라간다라고 확신한다는 것. 자, 나경원 쪽 장제원 말 조심해야 친윤의 공격 초조한 발로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나경원 제2 진박 간별사가 장제원이냐? 장제원은 제2의 유승민 되지 마라. 이러면서 서로 받아치고 있는데요. 말싸움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고가 될 때 이게 이제 말이 커지는 건데 나경원 쪽에서 무슨 공격을 하더라도 더 이상 반응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낫습니다. 혹시 하더라도 본인이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지금 김기현 캠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캠프 인사들 중에 그런 것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라. 여기는 윤핵관으로 불리는 원투에 해당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너무도 이게 파장이 큽니다. 언론이 우호적이지 않아요. 나경원 편을 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다툼이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장제원이 이제 이 무대에서 조금 사라지면은 나경원의 주가는 좀 떨어질 겁니다. 지금은 반사 이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조명해 줄 수 있는 뉴스가 터지니까 자꾸 저런 식으로 키워져서 그런데, 자, 장제원이가 뭐 장군 멍군에서 나가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때릴 만한 그런 수단도 없을 겁니다. 김기현하고 직접 붙어야죠. 그래서 김기현 대 나경원이 구도로 가야지, 장제원 대 나경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김기현은 뭡니까 그러면? 내가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데 왜 장제원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뻘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감이 죽어버리니까 지금은 이 국면을 다시 이제 원래대로 되돌려 놔야 됩니다. 지지율 1위와 2위 간의 대결 구도로 이제 가야 되겠죠. 어쨌거나 나경원은 이승만, 박정희, YS 참배하고 당대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나라 보수 적통 세력의 한 맥을 잇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경원 당대표 출마 가능성 높아. 대형마트 1호 휴무제는 좌파 표퓰리즘. 홍준표 매일 한마디씩 이 중앙정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배현진 정도가 직격하는 거는 괜찮아요. 나경원 직격, 나 홀로 집에 어쩌다 이 지경,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장제원은 안 됩니다. 권성동도 입을 닫아야 되고 장제원도 입을 닫아야 됩니다. 이 저희 윤핵관으로 이렇게 불리는 4인방은요, 입을 열면 안 돼요. 열면은 언론의 먹이가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 생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장제원 의원은 또 성격이 급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완전히 뭐 다혈질이라
참지 못하는 스타일이라 그러는데 더더욱 몸을 숨겨야 됩니다. 김기현 대 나경원의 구도로 몰아가려는 언론의 저희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혹자는 뭐 김무성이 저 뒤에 있다 자꾸 그러는데 김기현 뒤에도 김무성, 나경원 뒤에도 김무성, 그건 너무도 확대된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김무성이 그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지금 저러고 도대체 몇 년을 있는 겁니까? 그건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그런 생각이 돼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